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 관심은 나르시시즘적일 수도 있고 자기 혐오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자기에 대한 관심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그 자기 자신을 나라고 말한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써봤을 법한 어렸을 적 일기장의 첫 문장, 첫머리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다라고. 하지만 머리가 커지고 뭔가를 적어 나가 본 기억을 돌이켜보면 더 이상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쓰는 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오글거리거나 어리게만 생각되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시 안에 나가 등장하거나 호명되는 시들은 시선이 오래 머문다. 김성대라는 시인을 주목한 적도 없었다. 그 나라고 하는 것이 2번이나 호명된 제목 때문에 시집을 지나칠 수가 없었다. 나를 참는다는 것에도 내가 된다는 것에도 모두가 그랬다. 과연 시인이 말하는 나를 참아서 내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시로 구현했을까? 나는 단번에 어두울 거라는 직감이 들었고 생각해보면 밝은 시란 있을 수 있나 하는 것이다. 시를 밝고 어둡다, 일도양단하듯 나누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여하튼 내 짐작과 기대대로 시집은 어두워서 좋기만 하였다. 전체 54편의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는 게 몇 편이나 되는지 시집을 다 읽고 난 지금 다시 헤아린다는 것도 우습고 주목하는 시 몇 편 위주로 한 감상이 되겠다. 첫 번째 시 3인칭의 1년이다. 죽은 자의 목발을 쪼개 장작으로 쓸 때 그 불은 절름거린다. 한 연만 가지고 확대 해석은 금물이지만 죽은 자의 죽음과 목발이라는 불구의 이미지를 배치하고 있다.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했다. 죽음이나 죽은 자들이 등장하는 시가 가장 흥미로운 시가 아닐까 한다. 죽은 자가 무엇을 쓰고 짓그릴 수 있겠냐마는 죽은 자처럼 살 수 있는 게 시인이란 족속들이다. 죽은 자의 빙이 되어 죽은 자의 목소리로 그들은 시를 쓴다. 딱 그런 시가 있어 전문을 읽어본다. 무산. 나는 내가 어디 묻혔는지 모른다. 눈 속의 진물은 발자국이 돋고 시체를 품은 나무가 썩어가는데 깨도 잠속 무산된 잠들이 몰려와 나무는 죽은 잎을 어떻게 견디나? 죽은 나무는 왜 이토록 서 있나? 감기지 않는 눈을 뜬 눈으로 다 보낸 내가 죽어 차가운 뱀의 밑바닥에서 감길까 안 감길까 산채로 묻힌 눈이 끓어 죽지 않고 잠들어 죽음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을 때까지 무산되는 죽음 속에서 일생을 다 죽음으로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는 눈 속. 나는 내가 그랬지. 죽어놓고 그런지 모르지. 내가 그랬는지 모르지. 죽은 자의 목소리로 읽어야 하는 시인데 죽어본 적이 없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또한 없으니 참 어설픈 읽기가 아닐 수 없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언젠가 죽을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보지 못한다. 죽음에 관한 시로 한번 읽어봤다. 다음은 나의 조울메이트와 마조라나 베르미온이라는 시를 일부 옮겨와 본다. 나의 조울메이트.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빌고 있다. 내가 나이지 않기를 나에게 빌고 있다. 기도가 얼굴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나의 기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지만 수없이 간절한 나는 수없이 이루지 못한다. 마조라나 베르미온. 입술은 다 말해버렸는데 목소리는 아직 오고 있고 목소리를 기다리느라 입술이 한 말을 잇는다. 사이가 비어가는 귀와
몸을 점묘하는 맥박 사이에서 내가 나의 괴뢰가 되는 시간. 나를 참으면 다만 내가 되는 걸까? 뒤늦게 다다른 목소리가 한쪽 귀로 재귀할 때 가라앉은 목소리를 더듬어 자정의 서랍 속에 넣고 다른 쪽 귀를 빌려 잠근다. 누군가 나에게 위조되어 있다. 두 시에서는 내가 나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나를 참으면 다만 내가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나를 보게 된다. 시집의 제목이 담긴 시의 제목인 마조라나 페르미오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반입자인 소립자를 뜻한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운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편의 일부를 옮겨와 본다. 입자와 반입자를 동시에 지닌 마조라나 페르미오는 물질과 반물질의 경계에 있는 역설적 입자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사안이지만 마조라나 페르미오는 물질이 동질성으로만 구성된다는 상식을 무너뜨리는 입자와 반입자의 양립 불가능성을 양립 가능성으로 바꿔놓았다. 이 설명의 핵심은 양립 불가능성을 양립 가능성으로 바꿔놓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알고 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시읽기가 되는 것이다. 양립 불가능성의 세계에선 나라는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 양립이 가능해지면 나라는 단수가 복수의 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개의 나가 있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그런 상상으로 이 마조라나 페르미온을 읽어보면 좋겠다. 다음은 나가 등장하는 시 몇 편의 일부를 살펴본다. 지소. 이것은 내 그림자가 아니다. 생각하면 나는 없고 눈을 감아도 내가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무섭다. 모든 것이 내가 없음을 가리키는데 나는 왜 있을까? 숲가의 토론토. 가슴속 낭떠러지가 들리는 날. 어디 갔을까 나는. 쌀을 씻다 말고. 또 다른 길. 나는 나를 연습하지 않으려 한다. 나에게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린다. 다른 누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리뷰를 시작할 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집을 지나칠 수 없다고 했듯이 일부분만 인용한 시들처럼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찾는 나에 관한 시들이 나는 좋았다.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다는 것이고 시집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풍부함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살펴본 내 의견은 그저 참고만 하길 바란다. 어쨌든 세 번째 시집에서 거슬러 올라가 두 번째나 첫 번째 시집에서의 시는 어떨까? 그런 궁금증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니 김성대 시인의 시를 좀 더 읽어봐야겠다는 말로 영상을 마친다.